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저도 국내 증시를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이래서 국내 증시가 답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많은 로보티즈 주주분들이 화가 나실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텔레그램 통해서 단타성으로 로보티즈를 9에서 10% 정도 챙겨 드린 지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저 따라서 텔레그램에서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은 사실 뭐 무리가 없으실 이슈겠지만, 기존에 계속해서 로봇 사업을 보시고 투자를 좀 진행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이제 막 오늘 뭐 접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로보티즈 관련해서도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좀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좀 정리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 좀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는 드리지만 이걸 좀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도 뭐 결국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로보티즈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을 분리해 분할 신설 회사 로보이츠를 설립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 뭐 LG도 그랬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좀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서 뭐 가치를 희석시키고 뭐 말은 뭐 유동성 그리고 뭐 사업 집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런 뭐 시장을 좀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로보티즈에서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나오면서 시간의 급락이 상당히 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그러면 이 물적 분할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요것도 좀 제가 체크를 드릴 겁니다. 일단 요 얘기를 물적 분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뭐 종목 토론방 분위기는 난리죠. 제가 종목 토론방 웬만하면 안 보지만 지금 보면은 그냥 난립니다. 그냥 뭐 이게 뭐 찬티니 안티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는데, 뭐 이런 말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렇게 뭐 말이 많이 나와서 좋을 건 없죠. 일단 뭐 공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자, 자,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회사 분할 결정, 물적 분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로보이츠 가칭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떼서 사업을 좀 가져가겠다. 분할 기일은 2025년 6월 1일로 한다. 뭐 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이전에 뭐 털고 나갈 사람들은 털고 나가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로보티즈에 미리 예고된 부분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냥 LG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상당히 좀 어이가 없어서 계속 헛웃음이 나는데, 뭐 저는 뭐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니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위기에 이렇게 좀 찬물을 끼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제가 뭐 최근에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으니 뭐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분통 터질 거예요. LG 유명하죠. LG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LG가 대주주여서, 그래서 지분율을 7% 가지고 있어서 이 물적 분할은 예고된 흐름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답답합니다. 예, 답답한 부분이고, 어쨌든 뭐 LG가 물적 분할 쪼개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LG가 물적 분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시점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간의 부담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뭐 낙폭이 좀 제한되긴 했어요. 일단 뭐 3천 뭐 4시 40분에 3,550원까지 3,550원까지 좀 빠졌었죠. 그러니까 35,400원. 여기서 뭐 1%, 뭐 0.3% 정도 더 빠졌다가 일단은 시간에서
뭐 아래 꼬리 아닌 아래 꼬리가 잡혔다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죠. 그런데 일단 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차트가 살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로봇 사업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좀 강한 기술적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제로적 측면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업종 분위기를 타고서 요 흐름이 갭락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잡힐 여지도 있다. 요런 게 그나마 좀 기대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물론 5월 달부터 물적 분할이 되고 나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느낌으로서 좀 치부되면서 기존에 최근에 나오고 있던 이런 대장주격 흐름이 다시 재현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가 지금 기존 보유 주주분들께서는 답답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내일 갭락은 불가피하다 봅니다. 오늘 GTC 2025에서 새벽 2시죠. 젠슨왕의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테크주들의 반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낙폭이 제한되고 나서 뭐 반발 매수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른 테크주들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적 분할이 결정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젠슨왕의 발언 그리고 미국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제한하고 이제 반발 매수세 이런 흐름 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는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35,500원 정도라고 일단 기준을 잡아볼게요. 내일 갭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주주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갭락이 나올 거라는 것 자체를 일단 부정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일단 기존 사실이잖아요. 35,500원 정도 잡고 보면 대응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심플하게. 이 구간 내에서 다 해결하신다 봐야 돼요. 이 구간 내에서. 그럼 왜 이 구간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봐야 되느냐? 일단 이 매물대 저항이기 시작한다면 이거 회복 한 번에 뚫고 올라오는 거 물적 분할 결정된 시점에서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유동성이 제한된 시장에서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로봇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로봇 모멘텀이 빠질 수 있는 위치에서의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건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락 이후에 반발 매수세를 1차로 노릴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일단 매물대는 밑으로 빠진다 봐야 돼요. 중기 이평선 이 자리. 여기서 일단은 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일단 1차 반발 매수세를 잡아주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좀 까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반발 매수세 잡고 이후에 뭐 급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해야 될 얘기예요. 예, 그때 가서 해야 될 얘기고 정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박스 구간을 뭐 지지로 밟아주면서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준다? 그럼 그때 다시 진입해서 뭐 단타로 들어가든 스윙으로 들어가든 추세로 노리든 그럼 그때 가서 하셔도 만약 정말 그런 그림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손절 부분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로 잡힌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뭐 일단은 단기 반발 매수세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성 제거가 이번 주에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여기 이 구간이죠. 매물대에 대한 인식이 좀 부담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낙폭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뭐 5월까지 어쨌든 기간도 있고 그거를 의식한 투심이라고 봐야 되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테크주에 뭐 우호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깬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물량 좀 덜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네, 이 떨어지는 동안 로보티스의 수급이 다른 로봇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떨어지는 동안 여기까지 구간을 기다리시고요. 여기 떨어지는 동안 로보티즈의 수급이 다른 로봇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대장주가 어떤 종목으로 바뀌는지 요거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떨어지는 동안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좀 종목을 서치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31,000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기술적 지지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즉,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추가 매수를
덜어낸 만큼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하고 나서 이탈되면 어때요? 그 바로 정리하셔야죠. 왜냐면 그때쯤이라고 하면 5월 1일 물적 분할 시즌이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구간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앞서 노란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목표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이 구간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 어디서 잡으셨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확인되시거나 혹은 이런 손절폭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까지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물량 절반 정도 다시 정리하시고요.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손절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때쯤 되면은 추가 매수로 인해서 모두 수익권으로 안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롭게 대응하시면서 로보티즈는 그 이후에는 보내주시는 쪽으로 방법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찬티를 할 생각도 없고요. 안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물적 분할 이후 결국에 잘 되는 종목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이후에 뭐 과거 테마 이력으로 인한 수급이 원체 테마가 강했을 때 형성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특히 LG가 카카오도 그렇고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렇게 좋은 꼴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미 닥친 일이고 그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는 이상 이제는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대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 측면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올라오셔서 편히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채널은 모두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러운 로보티즈 물적 분할 이슈로 정신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좀 좋은 대응 하실 수 있도록 건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